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정확하게 24시간 있으면 46대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이후 처음으로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이 됩니다. 반면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내일 아침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하기 직전에 함께 교회에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경비는 철저하지만 연방수사국은 무장한 극우 극단주의자가 방위군을 가장한 음모를 꾸민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의사당 난입사건 주모자들의 취임식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사당 난입 당시 의회 경찰에게 나는 당신 보스의 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 TV에 출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면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한 난입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주목됩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을 지휘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컴퓨터를 훔쳐간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22살의 여성입니다. 수사당국은 컴퓨터를 러시아에 팔려고 한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서류 미비자와 드리머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안을 의회에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힌 영국인 등의 여행자 입국 규제 해제를 원 위치로 돌릴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공개적인 성전환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펜실베니아의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를 포함한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의 퇴장은 등장과 비슷합니다. 유난히 충성을 강요한 그의 곁에 충신들은 없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권력으로는 마지막 권한인 사명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임기 마지막 남은 하루, 정말 이제 24시간에서 2분 40몇 초, 약 3분 정도 빼고 24시간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제 약 24시간이 하루 남은 그때입니다. 미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게 앤드류 존슨이고, 앤드류 존슨은 이제 전부 아시는 것처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었던 그런 그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권력 이양을 평화적으로 한다는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전임 대통령이 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통이 깨진 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상처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지무지한 상처이기 때문에 요즘 그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편지 형식의 메모 정도는 남길까 말까, 그냥 갈까 남길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통령이 이제 전임 대통령이 나갈 때도 예포를 발사하고 여러 가지 그 예우
이벤트가 있죠. 그 이벤트를 거창하게 좀 군사적인 퍼레이드 같은 것을 하기를 원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같은 계획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주장 내지는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 국민의 65%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65%밖에 안 됩니다. 100%가 아니라. 그리고 공화당의 70%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선거 전부터 부정선거일 것이다. 부정선거다. 내 표를 훔쳐갔다. 그리고는 하이라이트 의사당 진압 사건까지 일어났었던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떠한 이유로든 추정하던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고 큐아난이라는 음모론 그룹이 있고 그냥 아주 순수한 지지자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쉽지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65%만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믿는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할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플로리다주로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미치 매코넬이 상원 의원을 한 지가 40년이 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내일부터 대통령이죠. 46대 대통령도 상원 의원을 한 게 30년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제 8년을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상원에 이제 30몇 년으로 머문 것인데 두 사람이 거의 같이 일을 한 시기가 겹쳐집니다. 당은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로서는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가는 대통령은 본인을 초대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미치 매코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손을 뻗쳐서 내일 만나자.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이 응했습니다. 취임식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교회에 간다는 것은 기독교 국가인 아직도 내 신앙이 기독교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65%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65%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복음주의자들도 있고 해서 미치 매코넬은 이미 기본적으로는 물론 끝까지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에게 모든 것을 협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이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파워 싸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나면은 미치 매코넬이 현재로서는 이제 파워 넘버 원맨이기 때문에 파워 싸움은 하되 국민에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하겠다 하는 것이 미치 매코넬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취임식 직전에 교회에 함께 가는 일이 될 겁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당선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와 함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항상 대통령들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해서 이제 본인들은 아직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했고 오늘은 숨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숨진 40만 명의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링컨 메모리얼 그 근처에서 아마 추도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20만 개의 기가 성조기를 포함해서 취임식장의 관중들, 사람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있던데요. 이름이 무슨 플래그자 들어가고, 네, Field of Flag라고 해서 Field of 그 기의 그 Field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딱 그 의사당 앞에서 취임 선서하는 데가 있고 쫙 저 뒤로 관중들이 중요한 사람부터 이제 차곡차곡 앉게 되죠. 그 쫙 이 여러 줄을 저 끝까지 국기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Field of Flag 20만 개의 국기가 사람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테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극우 무장단체
반정부 단체, 이때 반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를 얘기하죠. 이런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무장을 한 채 방위군으로 가장을 해서 내일 어떠한 일을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연방 수사국이 관계 그 법 집행관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그 자료가 전부도 아니고 입수한 자료의 전부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알고 있어 하고 그 적에게 음모를 꾸미는 용의자에게 플랜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 하는 데까지만 연방 수사국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으니까 하려고 했었던 그 음모를 중단해 시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릴 정도까지만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비디오들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의 비디오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도 거의가 백인이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았고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갓과 트럼프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내일 취임식이 그 바이든의 취임식이기 때문에 의사당에 갔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강성 중에 강성이 내일도 어떠한 일을 꾸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그 비디오 테이블 보면은요. 의사당에 난입한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의회 경찰에게. 나 당신의 보스의 명령을 받고 여기 온 거야. 당신의 보스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마이크 펜스나 아니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끌어내 drag them out 이런 표현도 했고요. 계속 이것을 뭐 챈트를 하는 겁니다. 막 나치들이 그 목소리를 맞춰서 박자와 그 음정 같은 것을 고도를 맞춰서 하듯이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의사당 난입자는 의회 경관에게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그 보이스와 이런 것도 나오는데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가운데서는 가장 그 바이든의 당선 인증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잖아요. 테드 크루즈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지나 라이언이라는 한 난입자는 방송과 MBC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MBC 방송과 쭉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날 그렇게 난입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하나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 그것 오히려 순교자와 같은 느낌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고 순교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나를 사면을 해야지 돼. 사면할 것 같진 않아요. 사면을 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의사당 난입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취임식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연방 수사국은 그 사람들이 전부 무슨 그 지도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리고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2명은 전에 뭐 방위군이었거나 법집행관이었거나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방위군을 가장한 누군가가 있다던가 아니면 방위군이 그냥 방조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것이고 방위군 사령관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25,000명 신원 체크 철저히 했고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방위군 사령관이 내 부하 가운데서 말하자면 또 다른 내란 음모를 꾸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러나 연방수사국은 군 당국이 아닙니다. 연방 수사국이 25,000명 병력을 보냈고 그 25,000명이 전부 연방 수사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수사국은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역사상 이 정도의 그 경계태세가 강화된 그 취임식은 없을 테고요. 내일 그 취임식은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취임식을 생중계를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임식이 끝났어요. 취임식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22살의 시인이 시를 읊는다던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누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22살의 시인은 젊죠. 항상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누군가가 시를 읊잖아요. 이번에는 젊은 시인이고 또 취임식을 위해서 특별히 시를 거의 새로 씁니다.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 때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하는 길에 프로스트가 그 취임식을 위해서 그 시를 썼는데 그게 날아가 버려서 다 외우지 못해서 다른 거로 대체했던 이런 일이 있지만 취임식을 위해서 시를 쓰는 22살의 이 젊은 그 여성 시인이에요. 뭐 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과거의 그 많은 그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결이 되는 단합과 화합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취임식을 할 테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직무가 시작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넘버1으로 의회에 보낼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행정명령으로 땅땅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행정명령으로 가겠죠. 의회에 이민자들에 대한 것부터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바마 행정부와는 조금 달리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어떻게 고쳐야지 되는가 하는 뿌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뭐 취임식은 내일이지만 이미 행정부의 일들은 오늘부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 당선자도 뭐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고 또 아시아계이기도 하잖아요. 뭐 블랙계이기도 하고 뭐 상원의원 자리 어제 내놨는데 왜 이제서야 내놓는가 하는 것은 상원이 이제 확실하게 민주당 의석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린 거죠. 그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또 새로운 그 자리를 채워야지 될 그럴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상원에도 흑인계 의원이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 이제 부통령이 되면서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이 라파엘 그 워너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다면은 뭐 한 명일 뻔했어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흑인이 지금 2명인데요. 한 명일 뻔했고 한 사람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의원이잖아요. 공화당이고 남자고 그런데 탐 스캇 그런데 이제 그랬고 지금까지 연방 상원 의원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딱 10명밖에 없었습니다. 뭐 제일 상징적으로 카멜라 해리스 이전에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었고 또 이번에 예비 선거에 나왔었던 코리 부커도 있었고 카멜라 해리스 그 상원 의원은 상원 의원 흑인 가운데 여자는 2명밖에 그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자가 없죠. 2명 다 남자죠. 한 명은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한 명은 조지아주의 초선 의원이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캐롤 모슬리 브라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3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올해의 여성으로 여러 군데서 딱 그 선택이 됐었고 클린턴 시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뉴질랜드 대사를 했는데 이렇게 부통령 당선자도 항상 부통령은 그렇잖아요. 대통령 뒤에 가려져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도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이력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자는 내일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면은
이 이민 문제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자격이 갖춰지는 그 자격이 갖춰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있었어야지만 됩니다. 이 이후에 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세금도 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임시로 5년 동안을 이제 그 신원조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3년 뒤에 또 그 시민권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회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화당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왜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다고 해서 캐리반 남미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 쫙 사람들이 걸어서 미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어서 이제 중간에 저 아래서부터 와서 뭐 쭉쭉쭉 과테말라까지 오고 어디서 오고 멕시코 오고 미국에 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못 가지만 내 아이라도 라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뿌리라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중미 난민은 그렇게 못 사는가? 왜 그렇게 범죄가 많은가? 왜 그렇게 갱단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좀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정치라든가 이런 많은 것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런 것까지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그 입장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와 또 다른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는 딱 들어가고 나니까 경제가 너무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경제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뒤에 역사가들이 분석하기를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본인이 이제 그 흑인으로서 처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인종이라든가 이런 이민이라든가 소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처음부터 해주는 것 이런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화당이 그 반대할 것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뒤에는 그래서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행정명령으로 이 드리머 같은 낙하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하원 또 상원 백악관이 전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때에 딱 그냥 잡고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 우선이다 해서 경제를 갖고 그리고 다 공화당까지도 합의를 할 때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뭐 철학자스러운 오바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라티노들이 아니 우리가 뽑아줬는데 우리 일을 처리를 빨리 안 해줘 하면서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그냥 민주당을 아주 많이 의석을 잃어버리게 했었잖아요.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는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수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상원이 많은 의석 차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중요한 것은 과반수로 통과가 되니까 이게 상원, 하원, 이 그 백악관까지 다 민주당이 잡고 있을 때 중간 선거 가기 전에 2년 전에 단기적인 것을 빨리 잘 처리를 해서 2년 뒤에 중간 선거에서는 의석을 하원과 상원에서 더 늘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민 이슈에 아주 그 컴패션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순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경 문제도 이민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제도 해결돼야지 되고 국경 문제도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 주혜란 국장께서 물 떠다 주셨어요. 물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런 회사예요. 아주 동료애가 돈독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통해서 마약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그 담 넘어서 들어오는,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곳으로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좀 세련되게 세비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테크놀로지 같은 것으로 감시를 한다.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것에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벽을 쌓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 다 쌓기도 힘들고요. 2,000마일이 넘는데 어떻게 다 벽을 쌓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바이든의 우선순위고요. 또 하나는 그 캐나다가 이것은 싫어하는데요. 캐나다와 미국 뭐 아이다호를 포함한 이쪽 그 서쪽 이쪽에 쭉 그 파이프라인을 그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쭉 연결을 한다는 건데 1,200마일이나 됩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TC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이걸 제안을 했어요. 한 8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후 변화를 가장 큰 그 앞에 내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것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뒤집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코타하고 그쪽 캐나다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그러자 이제 환경그룹에서 막 소송을 하기 시작해서 생태계도 망가지고 물도 망가지고 온실가스 많이 나고 한다 하는 것이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 농부라든가 또 목장주라든가 그 밖에 이제 미국의 원래의 주인인 이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 국가에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제 그 해체를 한다 하니까 주미 캐나다 대사가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캐나다에서 이쪽으로 쭉 넘어오는 거 하는 게 그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는데 다시 고려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왜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서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브라질에서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여행 계획을 조금 그 규제하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금지하고 하는 거. 이걸 다 풀어버린다. 해제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명령이죠. 일종의 1월 26일부터 시행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권한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까지는 이제 내일까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일은 없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 사태인데 1월 26일부터는 똑같은 날이에요. 미국 국민이라도 외국을 방문하다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사흘 전에 음성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을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브라질과 영국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여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오히려 입국자 검역은 강화한다라고 존 사키 그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요 아주 심각한 게 오늘 저는 가디언이 로스앤젤레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심층 취재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공기 퀄리티 그 규제를 공기 정화국에서 LA 카운티에서 좀 느슨하게 푸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기가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는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공기 정화국이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게 뭐냐면요. 화장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이번 사태로 그 숨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양로병원에 계시다가 숨지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 뭐 10개월, 11개월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을 방문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보내시긴 보내셨는데 이 환경 규제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화장을 한다던가 장례 절차를 하는데도 너무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 검시소와 병원에 2,700구의 시신이 있답니다. 이것을 화장을 할 때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요. 화장을 하루에 그 화장터가 이 LA 카운티에 28군데가 있는데 그 28군데에 뭐
연기 많이 내고 수은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무한정으로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규제를 딱 해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과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빨리 보내드려야지 되면 빨리 보내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규제를 일단 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왜 풀었냐면 환경청에서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오히려 더 그 공공 건강에 이 시신을 오랜 동안 뭐 한 달 넘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치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공 건강에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때 나오는 수은 이런 것보다 훨씬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게 낫다 해서 그런 결정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어제죠. 월요일 캘리포니아주에서 300만 명 이상 새로운 케이스 나왔고요. LA 카운티 사망자가 일요일에 13,848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요하고 보건복지부 차관도 중요한데 전에는 무슨 뭐 제약회사 로비스트 이런 사람이 장관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것은 두 가지에서 주목이 됩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금까지 좀 강하게 대처를 해왔었던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로 연방 레벨에서 그 성전환자, 공개적인 남자가 여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 성전환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지명됐다는 겁니다. 닥터 레이첼 레빈인데 펜실베니아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거든요. 펜실베니아주도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했는데 이 보건복지부 펜실베니아주 장관이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상원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은 최초의 성전환 연방 레벨의 그 차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사람을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경제와 함께 가야지 되는 것이고 건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집 코드에 상관없이 인종, 종교, 또 남녀 뭐 이런 모든 것에 장애냐 아니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아주 합리적으로 다 살려내야지 된다. 그러기에 이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사 출신이고 하니까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미 그 인준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조지아주의 조지아주의 최초의 유대계 연방 상원의원,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계 상원의원 2명이 이제 뭐 선서하고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청문회는 오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네요. 굉장히 여러 명인데 5명 정도 오늘 청문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넷 옐런 연방 전 준비제도 의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죠. 지금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나온 것을 보니까 다음번에 경기부양책은 아주 크게 해야지 된다. 아주 크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오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준받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미국의 여성 재무장관. 미국이 도대체 몇 년이 됐어요? 재무장관이 있은 지가 첫 번째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랩탑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또 다른 가족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의사당 난입한 사람들이 거의 백인이고 거의 남자고 좀 터프해 보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갔었던 여성들은 뭐 남자와 똑같이 남자 못지않게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제 자수한
릴리 준 윌리엄스라는 22살의 헬스케어 워커로 일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여성인데 자수를 했는데 이 여성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저는 영국의 ITV 뉴스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 한 80년 이상 된 그거 보니까 기자가 집에 아파트먼트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하는데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 여성이 마치 60년대 이런 때의 어떤 베트남전 반전 학생 운동하는 그런 운동의 기수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그 터프해요. 올라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당신 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뭐 누구의 방으로 가라는 낸시 펠로시 그쪽으로 가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테이프도 있었는데 결국은 전에 로맨틱 관계였던 그 남자가 팁을 주고 해서 이제 자수까지 하게 됐는데 자수를 하고 체포됐을 때의 혐의는 뭐 의사당 무단 침입입니다. 아직은 뭐 낸시 펠로시의 뭐 어떠한 그 컴퓨터를 뭐 훔쳤다거나 절도죄라든가 혐의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단 침입도 무단 침입이지만 낸시 펠로시의 그 랩탑 내지는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에 로맨틱 관계가 있었던 이 남성이 증언한 것을 보면은 러시아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그걸 팔아서 그 친구는 또 그 러시아 정보국에 팔려고 했다. 수사 중인 거예요. 아직 결론 내려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랬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지금은 이제 자취를 감췄는데 이미 소셜미디어 어카운트 다 지웠고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딸아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극우 그 메시지 보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막 얘기하고 했었던 거죠. 해서 이 어머니는 그 영국의 그 ITV의 기자에게 얘기를 할 때 아니 주모자는 무슨 걔 22살밖에 안 된 아이야. 22살밖에 안 됐는데 주모자는 무슨 주모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그쪽 그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의사당 난입하기 전에 우리는 헤어졌다. 아버지와 딸이 헤어졌다. 그러니까 그 의사당 난입 그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또 뭐 가족 단위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단위로 부자도 많고요. 무슨 수영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금메달리스트도 있고요. 너무너무 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마이필로우 그 벽의 회사 뭐 그런 사람들 레벨의 부자들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정보도 이 낸시 펠로시의 사무실이나 또 다른 의원들 사무실에서 없어진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FBI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 오피스에서는 그 랩탑은 그냥 그 누구에게 보여줄 때 용이다. 프레젠테이션 용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원 의장의 랩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점점 그 찬성을 할 쪽으로 그 뜻을 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탄핵 재판을 하면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지난번에 1차 탄핵 때도 그랬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맡기를 원치를 않는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맡아보니까 연방 대법원을 정치에서 멀리하고 싶은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법적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탄핵 재판이고 상원에서 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재판장을 연방 최고의 높은 사람인 대법원장이 하는 건데 지난번에 했더니 무슨 연방 대법원이 완전히 뭐 트럼프 편을 들어주고 있네 공화당 편을 들어주고 있네 하기 때문에 좌파의 타깃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방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절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가 봐요. 해석하는 데 따라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났고 자리를 내쫓기 위한 탄핵 재판이 아니라 다시는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탄핵 재판이고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상원 의장이나 상원에서 가장 오래 상원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 그 재판장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나 아니면 그 패트릭 리히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이 미치 매코넬보다도 더 오래됐거든요. 이분 나이가 많잖아요. 80대잖아요. 패트릭 리히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버몬트가 지역구인 해서 그 버니 샌더스와 같은 그 지역구인 해서 이번에는 존 로버츠가 맡을지 맡지 않을지 그걸 또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떠나가는 대통령의 모습, 뒷모습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하원의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티도 내일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하기 직전에 같이 조 바이든 당선자의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예. 존 F 케네디 이후에 두 번째 카톨릭 대통령이 되는데 해서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있는 매튜 처치 카톨릭 교회에 가서 미사를 본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케빈 맥카티와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페어웰 그 디파처 그 세레모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거기에 가는 것을 안 하고 새로 들어오는 당이 다른 민주당 대통령과 같이 카톨릭 교회에 가서 미사 드린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분위기입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은 좀 뺄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아마 내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유난히 그 충성을 강조를 했는데 처음에 백악관에 들어갈 때처럼 몇몇 사람 가족만 남았습니다. 조금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한 사람들은 일찍 떠나기도 했죠.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그 테네시주의 밥 코커 의원이 지금 이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라를 분열시켰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공화당에게 아주 큰 손해를 입히고 나는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공화당의 테네시주의 밥 코커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해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 역사학자인 에릭 펀더 교수는 룰을 너무 많이 어겼고 분열과 미움을 조장했다. 거의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에는 사위하고 뭐 자녀들밖에 없는데 그 펜스도 이제는 그를 완전히 떠났고요. 해서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그 마지막 세레모니에 안 가고 그 바이든과 교회에 카톨릭 교회에 간다는 것을 보면은 공화당이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을 했는데 연방 판사도 임명해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하니까 그 결혼이 굉장히 추한 이혼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10명 가운데 6명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또 나와야지 된다고 하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꿰매야지 되는지가 굉장히 그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며칠 전에 만난 미국 보수 그 노조연맹 회장이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긴 만났는데 정치적인 계획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획이 없을 수도 있죠. 지금 소송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시 건너갈 다리를 의사당 사건으로 다 불태워버린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일주일 안에 세금 같은 것을 다 뉴욕 검사가 받아볼 수도 있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